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시애틀의 닥터 윤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한의사 제도와 현황에 관하여 한번 소개를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미국의 한의사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소개를 하여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한의사라는 건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상당히 확립이 된 그런 이제 개념이고 시스템입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지 않은, 아직 완전하게 이렇게 정착이 되지 않은 그런 직종이고 시스템이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런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제대로 훌륭히 미국 시장에서 이런 한의학이라는 한의사라는 직종의 정체성과 이게 제도적인 그 안정성 이런 것을 이제 답보해내야 되는 그런 그 의무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한의사라는 것, 이 명칭 자체부터 한번 보면은 미국의 한의사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기 전에 한의사라는 명칭 자체부터 보면은 미국에는 거의 한의사라는 명칭이 정확하게 일관되게 쓰이고 있는 경우가 좀 드물고, 대체로 에큐펑츄리스트라는 표현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간혹 어볼리스트 이런 말도 쓰기는 쓰죠. 그러니까 뭐 한국에도 예전에는 침을 많이 놓는 한의사도 있었고 약을 많이 짓는 한의사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침은 아예 놓지 않고 약만 짓는 그런 그 처방하는 한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볼리스트도 한의사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그 영어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어볼리스트도 있고, 최근에는 또 등장한 명칭이 그 EAMP라 그래가지고 East Asian Medicine Practitioner 이렇게 뭐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뭐 Oriental Medical Doctor 뭐 이렇게 뭐 부를 수도 있고요. 가지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쓰이고 있긴 한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에큐펑츄리스트입니다. 그 한의사라 그러면은 에큐펑츄리스트로 보통 미국에서는 분류입니다. 근데 한의사를 영어로 번역하면 에큐펑츄리스트가 되는데, 에큐펑츄리스트를 한국어로 옮기면은 침술사가 되죠. 침술사 또는 뭐 잘 봐줘서 침구사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상당히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work of scope, 그러니까 진료 영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단어 자체가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그 번역상에서 의미적으로나 또는 내용적으로 1대1로 매칭이 되는 그런 그 번역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특히나 이런 한의학 같은 경우는 더 심하지만은요, 일반 번역에 있어서도 단어와 단어가 외국 다른 이종 언어를 번역할 때 1대1로 매칭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좀 더 심하죠. 이렇게 한의사를 에큐펑츄리스트로 옮기면 일단 글자적으로 문자적인 의미 자체도 상당히 정확하게 대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품고 있는 그 내용적인 정의 또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미국에서 한의사라 그러면은 역할이 그 에큐펑처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한약을 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닌데, 한약에 대한 그 규정이 그렇게 주마다 다르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요 명칭에 관한 거는 나중에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미국의 한의사 제도를 소개하기에 앞서 한의사란 그 명칭에 관하여 일단 소개를 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불리우는 한의사란, 미국에서는 acupuncturist, herbalist 또는 Eastern Asian Medics Practitioner 또는 Oriental Medical Doctor 뭐 등등으로 불리울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명칭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탐구를 해 보도록 하고요. 미국의 요 한의사 제도, 그러니까 한의사라는 게, 일단 제가 이제 미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명칭 자체가 한국에서는 미국이라고 한국어로 이렇게 그 부르지만은 영어 명칭은 United States of America죠. 그러니까 United States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 개의 나라라기보다는 50개의 주인데, 50개의 주라는 게 거의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50개의 나라가 모인 연합체다. 그래서 United States of America입니다. 그러니까 America는 나라 이름이 아니죠. America는 대륙 이름이니까 United States, 그러니까 50개의 작은 나라들. 그러니까 States는 우리는 주라고 부르지만 더 정확한 의미적 뉘앙스로는 주라는 것보다는 작은 나라라고 보면은 더 번역상으로 더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나라는 아니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나라이다라는 거를 그 state라고 부릅니다. state.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뭐 이런 그 도의 개념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state라는 것은 거의 나라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러니까 50개의 작은 나라가 모인, 어디에서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50개의 작은 나라가 모인 연합체가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입니다. 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United States of America 안에서 각 나라별로, 그러니까 각 주별입니다. 각 스테이츠별로 거의 독립적으로 이 제도를 다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 그 스테이츠에서 중요한 뭐 외교권, 화폐 발행권, 뭐 국방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페더럴에서 하죠. 그렇지만 그 이외의 대부분의 정치, 그리고 각 그 소국들의 살림살이는 각 주별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의사라 그러지만은 이 한의사라는 것도 굉장히 그 주마다 다양합니다. 다르게 인식이 되고요, 다르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 제도가 미국에 있는 그 50개 주에서 다 같이 그 공통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많은 주에서 이제 한의사 제도가 생겼지만 한의사 제도가 없는 주도 있습니다. 사실은 없는 주도 있고, 각 있다고 해도 그 의미와 그 뉘앙스, 그러니까 그 지위, 그다음에 정체성 이런 거는 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명칭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의사라는 명칭이 영어로, 그러니까 미국 언어로 번역이 될 때 상당히 다르다. 그에 따라서 문자적 의미만 다른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이 한의사라는 그 definition과 그 직능, 직종과 직능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여러 가지라 그랬는데 각 주별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 이 요즘은 거의 이제 그 많은 주에서 그 에큐펑처 그 제도가 다 많이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확립이 되어 있는데 뭐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주는 아니고요. 뭐 한의사 제도 자체가 아예 없는 주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제는 그 한의사 제도는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단 그 에큐펑처에 관한 제도입니다. 근데 어벌리스트 그러니까 그 한약 처방에 관한 그 한약사죠. 한약 처방에 관한 그런 제도는 있는 주와 없는 주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대략 지금 현재 2021년 현재로 보면은 2022년 현재로 보면은 대략 미국에서 한 20개 주에서는 그 에큐펑처리스트 그 면허권 내에 한약 처방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11개 주에서는 따로 이렇게 그 어벌리스트 자격증이 있어야지 그 한약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에큐펑처리스트와 어벌리스트의 그 두 가지 별도의 자격증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하게 한의사로 기능을 구실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지금 한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비중을 그러니까 물론 기초의학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나뉠 수 있습니다. 나뉠 수 있는데 임상으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뭐 큰 수단이 몇 가지가 있지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침, 뜸, 부항, 한약, 추나, 뭐 약침 등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메이저가 크게 한국에서 보면은 크게 그 침뜸 그리고 이제 한약 이 전통적으로 가장 이제 중요한 치료 수단이었습니다. 치료 수단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 한약이 왜 이렇게 아직 그 제도가 완전하게 정비되지 않고 에큐펑처에서 이제 곁다리로 이제 부속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현실이 있냐 그러면은 한국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젊은 한의사들은 나오면은 침 공부를 많이 하고 그쪽으로 또 침, 뜸, 부항, 추나 뭐 이런 쪽에 이제 공을 많이 들이고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처방에 의해서 그 예전에는 한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처방에 대한 의존도와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높았습니다. 지금보다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훌륭한 처방을 구사해서 또는 명방을 써가지고 난치병을 고치고 뭐 이런 사례도 많았었고 그런 걸 통하여 가령 뭐 불임 같은 거, 난임 같은 것도 이렇게 극복하는 사례가 많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약을 공부하는데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습니다. 공을 많이 들였으니까 가령 뭐 동의보감, 의학입문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혈자리나 침 치료를 갖다가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것보다는 뭐 기초는 물론이지만 임상에 그 공부를 할 때에는 그 동의보감이나 의학 입문의 그 한약 처방을 공부해서 써먹기 위해서
이제 그 학습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거기에 더 포커스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미국은 압도적으로 침술에 대한 인정, 그게 먼저였고, 그 다음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이렇게 참 많은 질병을 고칠 수가 있고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더라도 일단 그 침으로 뭔가 어필을 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는 참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미국에 오게 된 것이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임상을 좀 하고 2004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임상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한국보다는 그런 그 아주 드라마틱한 치료의 효과를 약으로 좀 내기가 어렵다는 점, 그런 게 약간 그런 차이점에 적응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침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침이란 게 아주 훌륭하지만은 그런 침만으로 치료하기에는 아주 오래된 만성 이런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약간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좀 걸렸다, 제 나름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단 그 한국의 한의사에 비해서 미국의 에큐펑처리스트라는 거는 비록 한약을 다룬다 할지라도 굉장히 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거, 이걸 말씀드려 둡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뭐 침이라는 거는 잘 하면은 뭐 일독회차 뭐 이런 것도 노려볼 수 있지만은 그런 데에 목을 메고 너무 의존해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장기적으로 서스테이너블한 이런 그 비즈니스 러닝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침을 워낙 잘 놓으니까 뭐 환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겠지 뭐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래 제대로 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런 경우는 좀 극히 드물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명칭의 차이, 그 다음에 명칭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내용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침에 대한 의존도, 인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한국과 같은 그런 이제 국가 시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자격 시험이 있는데 자격 시험도 이건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설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미국의 다른 그 공공기관, 교육기관도 아마 대부분 사정이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에서 학생을 뽑을 때도 국가시험 가지고 뽑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무슨 뭐 대입 학력고사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잘 쓰는 그 토플, 토익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미국이 국가시험이 아니죠. 미국 국가시험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제 아마 케플란이라는 그런 사설 어학원이죠. 사설 어학 단체에서 만든 시험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공신력이 좋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공공기관에서 또는 심지어 이제 국가 기관에서까지 쓰게 되는 거죠. 교육기관에서도 이렇게 쓰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이제 사설 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이 그 정도의 이제 공신력을 얻으려면 굉장히 이 투명성과 정밀성, 그다음에 이게 그 신뢰성 이런 걸 갖다 많이 높여야 되죠. 그런 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미국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설 단체가 이제 만든 그
시험 제도를 할지라도 그게 이제 그 국가 차원의 그런 신뢰도를 얻는다는 거는 뭐 굉장히 이 많은 노하우와 이제 투명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슷한 예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한의사 시험 또는 뭐 대입 시험, 뭐 어학 시험, 각종 자격 시험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미국에 있는 그런 그 신용 평가 등급 있죠. 그 스탠더드 앤 푸어스 또는 이제 무디스 뭐 이런 그 신용 평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기업이죠. 사실은 사기업에서 한 기업이나 국가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에 따라서 이제 국가 전체의 경제력 그리고 앞으로의 그 장래 유망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판가름되니까 엄청난 그 신뢰성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건 이제 한번 예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뭐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국가 주도가 많고 나라가 비교적 작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것이 가장 이제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흔히 믿고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제 아주 큰 나라 특히 이제 작은 나라들의 연합체 이런 데에서는 공통된 일정한 한 가지의 그런 한 가지로 다 적용되는 그러니까 국가의 공통된 툴은 그다지 없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래 그런 여러 가지 그 50개의 소국 그 스테이트에서 공용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툴을 이제 개발한다는 거는 뭐 굉장히 이 높은 정밀도와 신뢰성, 투명성을 가지고 모든 시험이나 제도 이런 거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칭찬해 줄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제 한의사가 되는 데는 국가 시험이 아니라 일종의 대체로 이제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NCCAOM이라는 단체에서 만든 시험입니다. 그것도 이제 미국에는 여러 가지 한의학 관련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말하자면은 이런 토플이나 토익을 만든 이제 캐플란처럼 비교적 공신력 있는 한의학 그 자격 시험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한의학 관련 단체 중에서 NCCAOM이라는 단체의 그 자격 테스트를 가장 많은 주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 NCCAOM이라는 거는 그 시험이 에큐펑처, 에큐펑처 시험, 그 다음에 그 herb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한약 시험이 있고 뭐 물론 그 시험 과목은 조금씩 이제 해마다 좀 변경이 되고 이러지만 이제 바디워크도 뭐 시험이 있고 뭐 바이오 뭐 그런 것도 시험이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은 다 NCCAOM에서 만든 이제 다양한 시험 모듈입니다. 시험 모듈이고 그게 이게 일률적으로 각 주에서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주에서는 자기 형편에 맞게 그 중에 뭐 한두 개 또는 그 이상을 갖다가 이제 채택하여서 그 주에 한의사 라이센스를 발급하는데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 시험이라는 것은 일종의 서티피킷이라고 합니다. 서티피킷. 이 서티피킷은 한의사로서의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었다는 자격증이고 면허라는 것은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거는 면허는 주별로 나옵니다. 주별로 각 스테이트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이 서티피킷과 라이센스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서티피킷은 일종의 페더럴 그러니까 연방 국가 차원 내지는 이렇게 사설 시험 기관에서 발급하는 겁니다. 발급하는 자격증입니다. 그 자격증을 갖다가
어디에 써먹느냐는 것이 이제 주에서 결정하는 면허를 발급하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면허, 라이센스를. 자, 그래서 이제 두 단계를 거칩니다. 이게 certificate, 보통 NCCAOM certificate을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각 주에서 하고 그러고 나면 각 주에서 이제 각 주별로 라이센스를 그것과 다른 뭐 퀄리피케이션이 또 필요하겠지요. 그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어서 라이센스를 신청해서 받게 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그리고 뭐 네바다주 이런 데에서는 몇 개 주에서는 그 자기 자신의 그런 독립된 그 시험 제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NCCAOM 이외에 별도로 독립된 그 시험 제도를 가지고 있는 주도 있습니다. 극히 드물지만은 근데 이제 요즘은 그게 이제 서로 오픈이 되어 가지고 비교적 뭐 NCCAOM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정은 좀 업데이트된 새로운 좀 정보가 필요하긴 할 텐데 기존에는 주로 캘리포니아, 네바다 이런 데는 각 자신의 주에 그런 독립적인 시험 제도를 만들어서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각 주에서 요걸 쓰는데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겁니다. 이게 NCCM Certificate 또는 뭐 캘리포니아 시험 더하기 무슨 그 주에 해당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퀄리피케이션 그러니까 뭐 얼마 이상의 트레이닝 또는 그 다음에 뭐 클리니컬 테크닉 CNT 같은 거 또 하면 그 예를 들면은 뭐 에이즈 교육 같은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추가 교육을 받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 자료를 제출을 하면은 심사를 거쳐 가지고 라이센스를 발급해 주는 그런 형식이 아마 대부분의 주에서 취하고 있는 라이센스 발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미국 전체를 제가 다 뭐 커버하지는 못하고요. 대체로 이런 형태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참고로 이제 저는 이제 미국 워싱턴주는 DC와는 다릅니다. 워싱턴 DC가 아니라 시애틀에 있는 그 미국 서북미 지역입니다. 이게 저는 이게 서북미 지역에 있는데 여기 워싱턴 주에서의 그 과정은 대체로 이제 NCCOM 시험과 그 서티피킷과 더불어서 뭐 그 에이즈 교육 또는 그 다음에 여기 주에는 이제 독특하게 그 자살 방지 교육이 있습니다. 수어사이드 이제 프리벤션이죠. 그런 교육 뭐 그런 건 뭐 얼마 걸리진 않습니다. 뭐 그런 거를 같이 교육을 받았다는 걸 갖다 이제 증빙해서 자료를 제출하면은 그런 라이센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게 들어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면 이제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 주의 특성 그러니까 뭐 여기 서북미 주에는 뭐 날씨가 흐리고 우울하니까 그런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게 이제 의료인들한테 헬스케어 프로페셔널한테 요구하는 자질이 된다는 거죠. 아마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아마 뭐 코비드 교육 같은 거 뭐 이런 게 그런 게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한의학 그런 자격증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뭐 소소한 교육 과정이니까 뭐 어렵지 않게 그 애드업 할 수 있습니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의사가 되는 과정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자격시험, 면허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대충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면허를 유지하는데 또 필요한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도 그런 걸 이제 미국식 이제 제도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게 많이 강화가 되었는데, 예전에는 그 면허가 있으면은 별로 그에 따른 게 수반되는 부수적인 그 관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운전면허증하고 비슷하죠. 뭐 운전면허증 한 번 따면은 뭐 특별하게 그 다시 운전을 계속 하는데 뭐 특별한 공이 많이 들고 그 관리를 하는데, 운전면허증을 유지하는데 뭐 힘이 많이 들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미국식 시스템을 한국에서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데 대한 그 유지의 모든 자격 라이센스의 유지에 드는 그런 절차들이 비교적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퍼블릭에서는, 일반 대중에게서는 뭐 그만큼 세이프티 레벨을 갖다가 좀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반면에 이제 단점으로는 프로페션으로 봐서는 뭐 유지 비용이 많이 들고 좀 에너지를 많이 빼앗긴다, 뭐 또는 행정적인 또 다른 뭐 학술적인 면으로라도 이제 다른 곳으로 에너지를 좀 빼앗긴다, 뭐 이런 또 그 단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어쨌든 미국식 시스템은 뭐든지 고른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떤 라이선스를 따는 거를 문턱을 비교적 낮추고 유지 보수하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이제 좀 더 어렵게 만드는 뭐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제 각 주별로 다르지만 이게 갱신하는 게 보통 뭐 매년 이얼리나 또는 바이애뉴얼, 그러니까 뭐 2년마다나 이렇게 이 라이센스를 갖다 갱신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회비를 납부하고 또는 이제 뭐 보수 교육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 라이센스를 유지하게 됩니다. 뭐 그 과정은 좀 성가시긴 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뭐 각 주별로도 다르고 같은 주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좀 업데이트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지나치게 상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미국의 한의사 제도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데 있어서 일단 명칭의 차이, 그 다음에 명칭의 차이에 따른 그 문자적 의미와 내용적인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 자격, 시험, 그리고 면허 제도, 그리고 면허를 유지하는 데 드는 과정, 이제 갱신. 자, 요까지 제가 하나, 둘, 셋, 넷 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하여 드렸습니다. 자, 요까지 이제 설명하면 이제 대강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에큐펑처에 대한 그 인식과, 그러니까 뭘 한의사라는 것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인식이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시장에서 볼 때 그런 거죠. 이제 미국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종의 뭐 새로운 의학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신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그런 데 대한 받아들이는 데 대한 신비감과 설레임과 또 이제 두려움, 걱정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일반 대중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국이라고 막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특히 침 같은 거 보면은 일반 대중이 뭐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줄었겠지만은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종의 침에 대한 그런 침 치료에 대한 환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병을 갖다가 뭐 이게 뭐 5년 10년을 앓았는데 어떤 명의를 만나서 와 침을 한 방 맞고 쾅 일도 쾌차했다. 뭐 이런 그 환상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다소간에 좀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미국에도 그런 뭐 이게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한국에서는 이제 프랙티스 하는 면에서 볼 때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수월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좀 한약이 조금 더 공부해서 이제 재현 가능한 효과를 내어보는 데는 특히 이 좀 고질병, 만성병 이런 데는 좀 더 유효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성립된 게 한의학이잖아요. 근데 뭐 침술이 음양오행의 그런 원리가 뭐 부족하다 이런 건 아닌데 한약이 음양오행을 갖다가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는 데는 써먹는 데는 지금까지 이론상으로 봐서는 침술보다는 훨씬 더 명쾌하게 이론이 정립되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침술 이론 같은 경우에는 병증과 그 치료 과정, 이게 혈위 선택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는 기전에 대하여 이게 아주 음양오행적인 그 과정을 설명한다는 게 아직까지 그, 그 이론의 논리성, 치료 과정에 이렇게 논리성을 갖다가 잘 보여주는 그런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아직 이제 클리어하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한약 같은 경우에는 뭐 단미는 물론이고 방제를 쓰더라도 그 방해가 그 뜻이 어떻게 해서 가령 육미지왕만 보면은 신장을 보한다 그러지만은 거기에는 보하는 약뿐만 아니라 사하는 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육미지왕탕에 그죠? 그러니까 숙주향, 산약, 산수유, 백복리, 목담비, 택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하는 신정을 보하는 거하고 사하는 거하고 다 섞여가지고 훌륭한 방제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신정을 갖다가 보강해주는 그러니까 아주 멋있는 그 아트를 보여주고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오히려 이런 학문적인 면에서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한약이 이 한약이 침구보다는 훨씬 더 과학적, 학문적, 이렇게 과학적, 철학적, 논리적인 설명이 더 가능한 수단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아직 거의 뭐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전혀 거의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에서는 한약이 약이 아닙니다. 메디슨이 아닙니다. 이게 서플리멘트 또는 그냥 음식, 푸드에 속합니다. 사실은 서플리멘트나 푸드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약에 관한 그런 제도가 없는 주가 많고, 그러니까 누구나 그걸 건강식품 팔듯이 팔 수가 있고, 또는 음식을 팔듯이 팔 수가 있고, 단지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 조언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한의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처방권을 뭐 기대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이제 한약에 대한 처방권이 확립된 주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그 제도적인 또 환경적인 걸림돌이 더 큽니다. 물론 제도적인 걸림돌도 있지만은 환경적인 걸림돌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걸림돌이 더 크다는 거죠. 제도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인식이 한약이 어떤 정말로 그